자, 이진 사건 어떠한 부분을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되나요? 뭐 제가 뭐 역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볼 것 같으면 이 병인생의 음력 2월하고 26일생이란 말이에요, 이진 씨가. 근데 이 사람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일단 두드러지는 것은 이 사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허세가 좀 있는 분이다. 남한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연예인적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남이 나를 올려다 봐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철저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 그리고 무엇인가를 시작을 잘하는 사주. 근데 이게 계획을 하고 어떠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딱딱딱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계획성보다는 일단 시작, 터트려 놓고 보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사람의 특징은 강자한테 약합니다. 그리고 약자에 강합니다. 사업적 기질은 가지고 있다라고 총평을 놓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대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2016년도에 21살부터 30살까지의 기운이 끝나고 31살부터 시작되는 운으로 놓고 봤을 때, 그때 운기가 2016년도에 대운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운기가 공교롭게도 대단히 좋지를 않았다. 이때부터 뭐 사실 그 이전부터죠. 그 이전에 운은 좋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어떤 들어오는 그런 운을 갖고 있었다고 치면은 그때부터 시작돼서 2017년도에는 급기야 나도 해야 하고 남도 해야 하는, 남도 못되게 하고 나도 못되게 하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2018년도에 오는 정말로 답답하다. 그리고 갇혀있다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한 걸로 봐서 어떤 사기성도 약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올해 운으로 놓고 보면 올해는 굉장한 해예요, 이 사람한테는. 왜? 손재가 따라오고, 또 재물상의 손실뿐만이 아니고 어떤 망신도 따라오고, 또 하나는 이 상문도 들어온다. 근데 피부치 혹은 일가 친척 누군가가 돌아가실 수 있고, 단절되다 끊어지다, 세상과 끊어지고 단절되는 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진 씨 사건에 대해서 약간 검색을 해보고 또 읽어보니까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왜 이진 씨 사건을 보는데 저는 왜 공공의 적이 생각이 나요. 이성재 씨가 범인 역할을 했고 설경구 씨가 형사 역할을 했는데, 이성재 씨의 그 행동이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그 명망,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그런 엘리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다고 치면은 설경구는 그걸 파헤치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성재 씨가 그때 연기를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직접 죽이고 하는 과정에서 뭐 밀가루로 덮어버리고 뭐 또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근데 자꾸 그 영화와 매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희진 씨 사건으로는 제가 뭐 간략하게 들은 바로는 이 범인들이죠. 범인들이 이희진 씨의 동생 이희문 씨인가? 이희문 씨도 뭐 이렇게 납치를 하려는 계획하에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사선상에서 물론 그건 수사관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정황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이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제외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맹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혹시나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차피 제가 유튜브를 찍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어떠한 공모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들이 모두 포함된 어떤 계획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계획이 돈과 연관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전문적 범죄자들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또 다른 모의를 했었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이 작가분들이 참 그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자, 셋이 범행을 해. 세 명이 범행을 하는데, 저는 세 명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사건을 놓고 봤을 적에는 솔직히 네 명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잡혔죠. 자, 그럼 이 사람, 자, 네가 독박사. 뒤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너 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뭐 네 식구들 뭐 어쩌고저쩌고 해줄게. 이거죠. 그 상황에 과연 제가 보여지는 이 네 사람의 이 범인들 중에서 한 사람은 잡혔다고 치면 나머지 세 사람인데, 자,
지금 뉴스상에는 두 사람이 중국 쪽으로 건너간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하나가 누구냐는 거죠. 난 여기가 물음표가 생겨요. 그러니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자,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지극히 단순한 추리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되게 우연치고는 공교롭게도 차를 파는 날 들어가서 범행이 됐고 굳이 죽이지 않고 돈만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을 그것도 굉장히 잔인한 방법들이 동원이 됐잖아요. 시신을 뭐 냉장고에 유기를 한다든지. 물론 이 범행을 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주력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어떤 범죄자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적에도 그렇고.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오늘 처음 실물이 공개됐다. 얼굴이, 범인의 얼굴이. 근데 그 사람이 이 얼굴을 가리면서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점을 보는 사람이니까 저 말이 진실일까 아닐까를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잡히는 저 사람 진짜 죽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물론 범인이죠. 공모를 했던 거죠. 직접 죽였든 죽이지 않았든 살인을 했든 안 했든 이 사람도 범인이고 중범죄임이 틀림없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틀림없는데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서 하는 건데 억울하게 형을 더 사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의외로 물론 직접적 살인을 하고 일을 행한 사람들이 도주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일을 사주한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가까운 데 있다고 봐야죠. 오히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건지 공공의 적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 영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설경구 씨가 돼 있는 거죠. 확신은 그렇게 드는데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내가 파헤쳐야 되는데 내가 수사관이 아닌데 그리고 이런 말 잘못 떠들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휘말리고 구설에 나고 싶지 않고 근데 이제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범인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지금 잘 관리되고 지금 어느 정도 자기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개척하지 않으면 저는 50대 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50대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제 추측을 갖다 잘못 떠들어대면 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을 산다네. 네.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자기 거 쓰고 사는 걸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내가 보는 이희진 씨의 개념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다, 자존심이 강하다, 그리고 갑갑한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또 혹은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돼버리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마당인데 근데 어쨌든 이희진 씨가 초년으로 겪고 올라왔던 그런 어떤 부와 명예는 내가 봐서는 말년에는 굉장히 큰 파괴로 들어와 있다. 나는 그렇게 보죠. 근데 어쨌든 이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냥 제가 이제 뭐 사주를 보고 영점을 보고 이렇게 신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남의 미래를 점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희진이라는 사람은 그 자신의 능력을 잘못 사용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희진 씨 사주를 열어봤을 때 이 가족이죠, 가족. 뭐 돌아가신 분들은 제가 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희진에 비해서 이분이 영리하다 볼 수는 없어요. 2인자적 사주거든요. 1인자적 사주는 이희진이다. 근데 그러한 어떤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런 좋은 머리를 좋은 곳으로 발휘를 하지는 못했다. 물론 초심이 그렇진 않았겠죠.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를 거야 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쓰임새가 잘못되어 계신 분이 아닌가. 어쨌든 가장 이 사람이 고쳤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강한 것에 약하고 약한 것에 강한. 그러니까 또 자기하고 상반된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러한 그 자신만의 어떤 나 이외에 잘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제일 똑똑해. 이런 사주거든. 이렇게 파헤쳐내고 또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그런 검사나 경찰관들보다도 뭐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머리가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